오늘은 그 구체적인 질문 내용보다는 상황 설명을 좀 먼저 드리고 질문 내용을 좀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경매 물건을 보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미배당 보증금을 이제 낙찰자가 인수한다 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어떤 그 경매되는 물건에 이제 임차인이 있는데 이 임차인이 먼저 1억의 보증금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고 건물의 소유자가 금융권에서 이제 추가로 대출을 받는 경우가 있겠죠. 대출을 받으면 이제 근저당을 설정하게 되는데 근저당을 2억에 설정을 했다고 가정을 하자고요. 집주인이 임대차 그 시세가 올라가니까 증액을 해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과장되게 이런 경우는 많지 않겠지만 이제 3억 증액을 했다 이렇게 좀 예시를 들자고요. 그래서 이런 물건에 보면 이제 총 채권액은 임차보증금 처음 1억하고 증액한 3억, 근저당 2억. 이렇게 해서 이제 총 채권액이 6억이 되겠죠. 이 물건이 이제 경매가 돼서 낙찰이 되면 임차인이나 근저당권자나 채권을 다 회수를 하고 종결이 되겠죠. 만약에 이제 이렇게 해서 임차인이 총 4억, 그 다음에 근저당권자가 풀로 해서 이제 2억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 물건이 3억에 낙찰이 됐다고 치자고요. 이렇게 됐을 때 만약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데 임차보증금은 4억이나 되는데 선순위 이제 배당할 때 보면 확정일자를 이제 순서대로 받았다고 칠 때에 1억 보증금은 근저당권자보다 먼저 받아가고 그 다음에 근저당권자가 2억을 배당을 받게 되면 3억 낙찰금액에서 배당액이 소진이 되고 증액한 3억은 한 푼도 못 받는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증액된 3억을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으니까 인수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시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우선 민법의 원칙으로 말하면 특별법에 있지 않는 한은 민법상 선순위권자가 보호가 됩니다. 지금과 같은 예시에서 임차인이 이제 처음 1억을 받고 근저당권자가 2억을 배당받게 되는데 증액한 나머지 3억도 대항력이 있으니까 낙찰자가 인수해야 된다 그러면 낙찰자가 이것까지 감안하면은 낙찰 금액을 굉장히 낮춰야 되겠죠. 이러다 보면 근저당권자의 그 채권의 수가 불안하게 되니까 낙찰된 금액 중에서 배당받지 못하는 그 증액된 금액은 이제 후순위가 되고 요 금액은 대항력이 없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그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 하더라도 대항력이 있는 금액과 대항력이 없는 금액으로 이제 나눠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그 예시와 같은 상황에서 근저당 이후에 증액한 금액은 대항력이 없고 임차인은 배당 요구를 했을 때에 1억만 배당이 되면 낙찰자 인수가 없고 만약에 이제 이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안 한 경우도 있겠죠, 이제. 이런 경우에도 선순위인 금액에 1억만 인수하면 된다. 다만 이제 우리가 이게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릴 것은 증액 시기는 확실하게 근저당 이후인가 하는 부분을 확실히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만약에 이제 이런 경우가 있죠.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다가 증액을 먼저 하고 근저당이 설정된 다음에 나중에서 이제 확정일자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배당에만 관계가 되고요. 이 부분도 좀 많이 오해가 하고 계신 부분인데 확정일자를 늦게 받았다고 해서 임차인이 대항력이 없거나 대항력이 생기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증액 계약을 하고 증액한 그 시기가 근저당보다 빠르면 대항력이 있게 되니까 만약에 처음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좀 상당한 기간이 지나서 근저당이 설정이 되면 혹시나 그 사이에 증액 확정일자만 늦게 받은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을 좀 체크를 해야겠죠. 이런 경우가 되면 증액한 금액은 후순위가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대항력이 있는 금액이 되니까 꼭 좀 체크를 해봐야 된다. 이런 것까지 좀 함께 알아두시면 권리 분석하시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옥션원 상담사 고정윤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